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7월 4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7.4 공동 성명이죠. 그것도 남북 간의 공동 성명입니다. 70년대 초반의 일이지만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성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현대, 그러니까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1972년 7월 4일 날 있었던 사건이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그야말로 잘해보자라고 무엇인가 합의를 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겠지만, 그 사안은 1973년 8월 28일 날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남북 조절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우락과 정홍진,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영주, 김덕현. 이제 이우락과 김영주는 대표고 정홍진과 김덕현은 이제 실무자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남과 북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렸으니까 그것은 이제 판문점에서 열린 것입니다. 요약을 한번 볼까요?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북 간 정치적 대화 통로와 한반도 평화 정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표한 남북한 당사자 간 최초의 합의 문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서로 사실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계속 도발을 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어지지만은 그러한 대치 서로 대립 관계를 좀 중식을 시켜보자. 어찌됐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배경은 적십자 예비회담과는 별도로 비밀 실무자 접촉을 제의하여 제9차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 다음 날 별개 남북 간 정치적 대화 통로를 마련한 데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성명은 1971년에 박정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이제 개시가 됐고, 1973년 8월 달에 북한이 이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거부하면서 종료가 됐다. 73년 8월 28일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70년 박정희 정권은 8.15 경축사에서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선의 경쟁을 하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이제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경제 체제를 갖고 있죠. 사회주의 그 체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남한은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추구했던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더 경제적으로 남한보다는 이제 풍요로웠다라고 봐야죠. 하지만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체제 경쟁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서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언급을 이제 했을 겁니다. 했을 것이 아니라 했다고 봐야죠. 네. 이후에 남한과 북한은 1972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적십자 예비회담을 개최했으며 1972년 8월부터 1973년 7월까지 7차례 본회담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이 되고 정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만나서 진짜 정말 남과 북의 어떤 차이를 갖다가 조절을 한 거예요. 하지만 1971년 적십자 회담이 시작된 뒤에도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강조했고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상존했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 12월 6일 날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이제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두세 줄을 갖고 이해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미국의 그 아시아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어찌됐든 그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남북 대화와 국제 정세 변화라는 대탕트 위기론이었다. 즉 대탕트가 긴장 완화죠. 긴장 완화란 이름으로 열강들이 약소국을 희생의 제물로 삼을 수 있고 비상 조치가 평화 통일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남북 대화의 적극적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긴장 완화라는 게 강대국들이 이제 서로 긴장을 대탕트 분위기로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뭐 약소국 작은 나라들의 이익 같은 것을 뭐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대로 이제 희생을 시키는 경우가 이제 있었죠. 뭐 이건 세계사를 통해서 뭐 그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걸 놓고 자꾸 뭐 열강들 뭐 강대국을 비난하고 그러지만은 결국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힘을 기르자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 뭐 그렇더라고. 비난해 갖고서 강대국을 비난해 갖고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가 저렇게 변해 가니까 박정희 정부에서는 뭔가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갖고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것이 이 박정희 정부의 그 입장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과 및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7.40 남북 공동 성명을 보는 거니까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 방문으로 공동선언이 대략의 틀이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후 6월 중순부터 정홍진과 김덕현이 판문점에서 접촉해서 공동선언 문안 작성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가졌고 6월 28일 공동선언에 가서명했으며 7월 4일 오전 10시에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이 선언문을 갖다 이제 발표하기에 이제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갖고 대치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하냐. 남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도움을 어찌됐든 받아갔고 국방의 상당 부분은 이제 미국에 의지하면서 이제 군사력이 이제 약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한데 쏟을 노력을 이제 경제 발전에 다 올인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현명했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진 않았죠. 물론 그 일제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면서 일본 애들이 남기고 것들이 많죠. 북한 쪽에는 주로 이제 산업 설비가 많았었고 공장도 많았었고 그러나 이제 남한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수풍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기가 동북아가 뭐 쓰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전기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응? 남과 북이 분단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은 굉장히 애를 먹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을 이렇게 해 나온 겁니다. 남한은. 근데 그런 거 하면은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면서 뭐 1.1 사태도 일으키고 울진 삼척지구에도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비행기도 납치하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건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지 말자. 정말 대동단결을 민족이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조국 통일을 위한 원칙을 갖다 이제 세운 겁니다. 그 첫째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글쎄요, 이것은 뭐 원칙이라고 해서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죠, 사실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세계에서 어디를 봐도 강대국 틈에 있는 나라가 외세를 배격하고서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한 적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한다. 참 얼마나 좋은 얘기일까요, 진짜 저게 실현이 된다면. 하지만 무력 행사는 2022년 7월 4일 이때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다음에 핵실험을 한다든가 물론 1차부터 7차까지 이제 핵실험을 실시를 했죠.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뭐 말이 좋지.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죠. 뭐 어떠한 그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민족보다 우선하는 게 저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사상과 이념. 그 사상과 이념은 제도의 차이를 만들고
그런 그 차이는 결국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갖다가 더군다나 외세의 간섭 없이 이룩하는 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한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무시해요? 그걸 무시하고 뭐가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력갱생 자주국방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배격하고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그 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쌍방은 첫 번째 긴장 상태 완화, 상대방 중상 비방 중치. 엄청나죠, 사실은. 휴전선에 가보면 서로 그냥 확성기 틀어대고서 이제 서로 비방하고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자. 무장 도발 중지, 불의 군사적 충돌 방지 합의. 저건 뭐 거의 무장 도발은 북한이 했지 남한이 한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죠. 남한은 뭐 방어를 하느라고 이제 군사력을 사용했지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세 번째, 남북 사이 다방면적 제반 교류를 실시한다. 좋죠. 사실 저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교류를 실시했지만은 결국 그 교류에 의해서 양쪽이 더 벌어지지 가까워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번째, 적십자 회담 성사 적극했죠. 저건 한동안 이제 적십자 회담을 열심히 했었죠. 그다음에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직통전화도 개설했지만 직통전화 안 받으면 그만이죠. 전화하는 게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우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예, 저거 한동안 했어요. 결국은 이제 73년 8월 28일 날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무산돼 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는 것 등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쌍방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1973년 들어와서 남북 대화는 동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접촉이 지연되고 더 이상 대화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국도 1973년 중반에 들어 더 이상 박정희 정부에게 남북 대화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글쎄요. 여기서 정권을 저는 지금 정부라고 읽고 있는데 정권 하면은 뭔가 권위적이고 뭔가 독재 같은 그런 냄새, 독단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정부 하면 그렇진 않죠. 이 위키백과가 용어 선택에 있어서 뭔가 좀 못마땅한 구석이 많이 있네요. 1973년 8월 28일 날 남북조절위원회 북측위원장 김영주는 두 개의 조선을 추구하는 6.23 선언의 폐기를 요구하며 남북대화 종료를 선언하며 7.4 남북공동성명의 국면을 나열했다. 6월 23일 날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남과 북을 이제 갈라놓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그랬죠,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조선을 추구하는 6.23 선언 폐기 이건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 대화도 종결이 되고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오던 모든 그 행위들이 이제 막을 내린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이제 서로 그 왕래를 하면서 이제 회의를 이제 했죠. 글쎄 뭐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서울이 사실 참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 70년대 초반 하더라도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막 차량이 늘어나고 뭐 막 이러니까 이 북쪽 그 대표가 와갖고 아이고 전국에 있는 차량을 다 끌어모으느라고 서울로 끌어모으느라고 애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한 대표가 아유 차는 뭐 바퀴가 달려가서 끌고 오는 건 뭐 별 힘이 안 들었는데 건물을 끌고 오느라고 그냥 힘들었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재치 있게 이제 대답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의의와 평가를 한번 볼까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 사이의 정치적 대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 이외에도 고위급 정치회담을 통하여 공동성명을 합의 발표함과 동시에 상호 방문을 통하여 쌍방이 당국 최고 책임자를 만나 남북 문제를 논의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예, 의의가 나름대로 이제 있는 거죠. 하지만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정희 정부는 미국, 일본의 북한 승인과 북한 공식 구호, 국호 호칭 사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강력히 반대를 했다. 서로 인정하지 않는데 뭐
이런 호칭을 쓰는 것도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만큼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갈라진 남북의 그 감정의 골이 깊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념이 달라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쪽은 시장경제, 그다음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게 뭐 되겠어요? 독재. 글쎄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이제 독재 그러죠. 뭐 18년 5개월인가 6개월 했으니까 독재는 독재라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은 뭐 독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정말 어쩌려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 닉슨 독트린 이후 대탕트를 남북관계 개선을 기회가 아닌 위기로 판단했고, 이는 1971년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졌다. 결국은 이제 닉슨 독트린이 이제 그렇죠. 일하면서 대탕트 분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이제 그 관계 개선 수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남한이 고립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박정희 정부는 한 거예요. 그런 판단을.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4남북 공동성명을 전후한 시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우선순위는 국내 정치였다. 결국 7.4남북 공동성명은 6.25 이후에 최초의 남북한 당사자 간 합의라는 역사적 의의에도 남북 상호 간 공존의 의지가 결핍된 현실로 인해 단명으로 끝나고, 한국에서는 유신 체제가, 북한에서는 유일 체제가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네, 뭐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역사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한국에서 유신 체제, 북한에서는 유일 체제. 아주 이건 멋있는 말로 표현한 거죠. 유일 체제, 독재 체제예요, 독재 체제. 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생각을 모두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신 체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정권 연장을 위한 그런 그 수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신 체제는 성공한 체제입니다. 왜? 이 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력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 밑바탕이 이때 다 마련된 거예요. 하지만 북한의 유일 체제라는 거, 결국 그 유일 체제의 결과가 어때요? 지금 보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이 유일 체제의 산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핵실험을 해야 되고, 남한에서 정권이 새로 출발하면 미사일을 쏴대야 되고,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것이 우리 그 현대사에 있었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뭐 결국 성공적인 결말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남북 간의 서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노력했다라는 거, 노력한 결과물의 하나라는 거,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게 말이죠. 이제 정규전을 치르자면 서로 선전포고를 하고, 6.25 같이 그렇게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하는 건 비겁한 전쟁이고요. 아무리 전쟁이죠. 그렇게 비겁하게 전쟁을 하는 거 아니죠. 네. 선전포고를 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네. 뭐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정말 피할 수 없다라면 뭐 싸우는 수준이 없어요. 그럼 뭐 국가가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규전이라고 해서 이제 정규 군민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자신들의 무기를 갖고 이제 맞붙는 경우가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규전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쟁도 결국 경제력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은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정규전은 이미 우리가 6.25 때 한번 해봤고, 서로 뭐 김일성도 뭐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적으로 나가자, 소위 그 비대칭 전력을 이제 운용을 이제 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1.21 사태, 김신조 그 일행들이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라온 왔다라고 할 때 그런 거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울진 삼척지구, 그다음에 이제 간간히 서해안이고 동해안이고 남해안이고 침투를 했던 무장 공비, 소위 그 게릴라죠. 이런 그 게릴라 전법은 이제 그 다음에 구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뭐 북한 그러니까 북계군에서도 거기서 훈련받은 그 군인들도 뭐 정말 기가 막히겠죠. 뭐 날쌔고 정말 뭐 잔인하게 이름 말할 수 없고 다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서 이제 난파가 됐겠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같은 핏줄 이어가는 이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다는 얘기예요. 해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정규전도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그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비대칭 전략이죠. 소위 어시메트릭 스트래티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대칭적인 게 아니고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근데 물론 뭐 핵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나를 수 있는 그 뭐 로켓, 그러니까 ICBM 같은 거, 중장거리야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무기를 실험하려 날라서 그 목표를 명중시키고 거기서 폭발을 시킴으로써 큰 그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구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국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핵무기는 쓰려고 만든 무기가 아니고 쓰지 않으려고 만든 무기다라고. 즉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감히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쓰지 않으려고 만든 거예요. 쓸 것 같으면 뭐 벌써 핵전쟁이 뭐 일어나도 수십 번 일어났겠죠. 그만큼 이제 핵무기의威力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악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그 비대칭 전략으로 이제 핵무기 개발을 해갖고서 지금까지 이제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참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서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결국은 안 됐고, 체제 경쟁에서 또 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승리하거나 다름없고, 정규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규전력으로 봐도 저희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재래식 무기 갖고. 그런데 이제 이 핵무기라는 게 문제죠. 사실 뭐 유튜브에서 이제 저도 본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잠깐이면 만듭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핵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국제적인 협약이라든가 어떤 미국의 어떤 통제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의 불행이기 때문에 서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전쟁 쉽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냥 이 체제로 자꾸 이제 세월이 가다가 보면 어느 한쪽이 시간을 못 버티겠죠. 공간도 못 버티고. 그러다 보면 소멸하지 않을까. 그때는 통일이 가능해지는데, 그때 우리한테 힘이 없으면 또 강대국이 넘보겠죠. 여러 가지로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